네, 이제 국내 증시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은 좀 기댈 곳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의 하락에 오늘은 또 뉴욕 증시의 하락까지 오늘 겹치게 됐는데 이제 코로와 그리고 야간 선물 ETF 모두 EWY 모두 좀 약세고요. 특히 코로가 5% 가량 그리고 야간 선물도 좀 눌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좀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국내 증시가 먼저 좀 오른 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좋았었는데 이제는 아시아 증시가 최고를 찍는데 뭐 예를 들어 중국 상해 지수가 10년 만에 뭐 3,728까지. 네, 나 홀로 좀 하락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외국인들도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국내 증시 좀 점검해 주세요. 뭐 외국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어제 뭐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뭐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매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수량이 막 하루에 막 1조 이상 나온 날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 이탈을 좀 고민해 볼 시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뭐 그게 어제가 첫날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 모두 아시아 증시들은 다 양호하게 뭐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양호한 상승 중입니다. 근데 한국만 이렇게 좀 밀렸다는 거는 외부 변수, 그러니까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국이 밀렸다라고 보기에는 그 악재를 한국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결국은 내부 문제 아닐까 생각이 계속 듭니다. 결국은 대선 이후에 한국 증시가 올라왔던 멀티플 상향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제일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범위 기준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또는 정책 지속성에 대한 그 이제 확신을 좀 이제 잃게 하는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예상치대로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양호하게 잘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멀티플 상향 요인에 대한 훼손 이 부분이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고 말씀 주셨던 또 뭐 잭슨홀 미팅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항상 미팅 전에 좀 밀리는 경향들이 좀 있기는 한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신용잔고들 특히 어제 주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 흐름들을 보면 10시 반 또는 1시 반 그리고 3시 전후로 해서 전형적인 반대 매매 신용 물량들의 약간 반대 매매가 처리된 듯한 지수 흐름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요인까지도 같이 좀 겹쳐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그 경계감에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아시아 증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세제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외국인 이탈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댓글 상황도요. 미국 시장은 오랜만에 조금 하락. 근데 한국 시장은 좀 끝없는 좀 하락 아쉽고. 네, 50억이든 뭐 110억이든 빨리빨리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등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악재 안에서 우리의 좀 대응을 좀 파헤쳐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악재 이슈들이 불거진 업종들을 좀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전, 불공정 계약의 유럽 수주 양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 네, 보유자들 대응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고민이고 상담도 많이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주식시장에 정치 관련 이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원전 이슈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만한 부분들이었어요. 뭐 우리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수준의 진행이었다면 근데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제 보고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익 훼손이라던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폴란드 시장 철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팔 명분을 지금 제공을 해주면 좀 세게 매도세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멀티플 상향이라던가 숫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훼손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좀 세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기존 타이밍대로라고 하면 정말 좋은 매수 구간일 것 같아요. 기존 우리가 투자 논리라고 하면 가격 조정은 아주 좋은 매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원전과 관련된 주식들의 멀티플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도 꽤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수정에 대한 부분조차도 지금은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양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한 것 같고 어제 가격도 시장 이제 단기 추세도 좀 무너져 내리는 네.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유자 분들에게는 네. 조언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단 굳이 선택하라면 저는 보유 입장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주가 흐름으로 보면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양상입니다. 일단은 향후에 SMR에 대한 성장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이슈가 됐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면 그 수주에 대한 그 웨스팅하우스 수주도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원전 관련 주식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유하셔야 되는 구간에 좀 들어온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투자 논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쌓아져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약간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톤 다운해서 일단 원전 섹터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길게 보유하실 생각이 아니시라고 하면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에 정치 이슈까지 더해지면 네.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유자들은 일단 보유 그리고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자. 네. 네. 긴 호흡이 아니라면 지금 조금 더 톤 다운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원전 봤고요. 자, 먼저 악재 이슈들 불거진 업종들 먼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우선순위로 해볼게요. 바이오도 어제 하락을 나타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바이오를 좀 먼저 선반영해서 매수를 해서 좀 거의 극대화시켰거든요, 수익을. 네.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외부 변수와 가장 상관이 없을 만한 게 바이오인데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주가는 올라왔죠.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기술 수출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여전히 없는 건 아니고 최근에 뭐 펩트론이라던가 몇몇 종목들이 먼저 올랐다가 또 역시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성공하면서 또 장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었는데 뭐 지금 바이오 섹터들을 보면 우르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은 내려가고 좀 과하게 올랐다 싶으면 좀 빠지고 과하게 빠졌다 싶으면 또 올라오는 그런 개별 종목단의 흐름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잭슨홀 미팅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금리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아마 출렁일 걸로 보이는데 금리와 관련된 결정 그리고 대주주 범위와 관련돼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이 또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요인까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여전히 80% 이상으로 높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해서 주가는 움직이는 것 같고 하반기에 뭐 외부적인 변수라던가 관세 변수 있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스러운 게 신약 개발. 그러니까 뭐 시밀러 쪽보다는 신약 개발 쪽 섹터가 훨씬 더 일단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가지신 분들은 일단 보유를 일단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대형 바이오테크들의 실적 라이센스 아웃들이 기대가 되고 그 이제 라이센스 아웃들이 나오면 그 분위기가 또 우르르 또 쏠릴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진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섹터들은 기술 수출에 이력이 있는, 그러니까 너무 밑에 있는 바이오 섹터들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같은 대형 바이오텍 위주로 일단은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모든 바이오가 좋은 건 아니고요.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보로노이 같은 저희 기술 수출이 좋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 종목도 저희가 이미 이제 매수를 해서 좀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미리 선반영된 매수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락에 좀 잘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국내 업종은 그 틈새로 이슈가 있는 테마 중심으로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컨텐츠 쪽인데요. 엔터부터 저희 6월 3일에 그 하이브를 같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AS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엔터 섹터들이 2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공연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공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선제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전에 먼저 주가가 밀렸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소비재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온 섹터가 엔터 섹터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시장에서 그나마 올라왔던 섹터인데요. 일단은 JYP, 하이브, SM 모두 다 일단 2분기 실적 꽤 괜찮게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국만 잘할 수 있는 산업, 관세 영향이 없고 한국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가 얼마큼 더 상승할지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잘 버틸지까지는 예상 지금 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주 포트 안에는 엔터 섹터들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하이브도 좋지만 지금 뭐 제가 이번에 2분기 실적 꽤 잘 나왔던 JYP 엔터 2분기, 3분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그 태양광주가 네. 좀 풍력 때리기, 참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힙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잠깐 언급 주시고 네. 마무리 주시죠. 태양광은 미국이 계속 중국 규제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자체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태양광 섹터들은 하반기에 계속 좋을 걸로 보입니다. 2분기 실적은 우리 국내 태양광 섹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 틈새 섹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지금 당장은 태양광 쪽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이미 전체적인 선반영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핵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